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수급대장입니다. 한전산업이 오늘 아침에 좀 쏘는 줄 알았는데 그대로 이제 음봉으로 마감돼가지고 아쉬운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예, 한전산업. 제가 지난번에 설 특집으로 올려드렸던 그 영상 썸네일만 보신다고 해도 제가 신고가 구간에서 놀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 이미 신고가 구간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는 박스권이라고 해서 신고가에서 추세를 만든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한전산업이 또 돌려서 이 추세를 돌파 시도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의 좋아요 밑에 보이시는 따봉 표시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이 뭔가 좀 한 건 해줬는데 보시다시피 새만금 투자 관련돼 가지고 9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좀 더 본다 그랬을 때 AI 데이터 센터 5조 8천억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태양광 발전도 있고요. 여기에 원전이 있는 건 아니지만 AI 데이터 센터, 우리가 전력이 필요하다는 그 모든 이유를 대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섹터가 AI 데이터 센터거든요. 작년도 4월 달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였죠. AI G3 국가로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젠슨한 깐부 치킨 회동이 있으면서 GPU 26만 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슬슬 그거에 대한 입질이 제대로 왔다라고 볼 수 있는 수급이 들어온 상태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했던 게 지금 정리해 보면은 오픈 AI랑 지금 해가지고 하는 게 전남 해남 지방부터 해가지고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삼성에서 짓는 게 구미에다가 짓는다고 했고, SK가 울산에다가 짓는다고 그랬는데, 현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새만금에다 짓는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는 거 진짜로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그런 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꽤나 생길 수 있다라는 기대를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게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진짜로 이제 전력이 문제겠죠.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오히려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했었던 발표가 줄어들었다고 했던 게 전력이랑 이제 주민들의 반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처음으로 상승 추세에서 이제 살짝 꺾였다라고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AI 반도체 주문량은 아직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HBM 같은 경우도 지금 내년도까지 지금 풀로 예약이 꽉 차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AI 반도체에 대한 버블론이 제기가 되더라도 개무시하고 그냥 올리고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전력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뒤를 이어서 지금 12,000원부터 해서 100% 가까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와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일단 한전산업이 신고가 구간이어가지고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국외적으로 당연히 이제 요것도 보셨나요 혹시? 트럼프가 AI 빅테크 너네 자체적으로 전력 수요 충족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정부에서 그 전력을 전부 다 대주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민간 전력 기업들이 기존 발전소 말고 민간 전력 기업들이 올라갔던 때가, 이게 지금 뉴스가 지금 나왔지만요, 이전에 한 2달 전에서 한 달 전까지 계속 그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전선이나 이런 종목에서 이제 그 뉴스를 보여드렸었는데, 어쨌든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전력 관련돼 가지고 이제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아니라 발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전산업이 더 갈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오늘 2월달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주봉도 마무리가 됐고요. 월봉도 마무리가 됐는데, 보시면은 지금 거래 대금이 실린 첫 캔들이죠. 월봉. 지금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거래 대금이 실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더 올라갔죠. 거래 대금이 실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더 올라갔죠. 거래가 대금이 실리고 더 올라갔어. 거래 대금 실리고 이제 3월 달에 더 쏠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쏘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만약에 얘가 여기서 음봉으로 팍 쳐박으면은 공포스러움에 손절하시는 분들이 대거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개미털이 캔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로 털릴 수 있을 여러 가지 상황이 될 건데, 여러분들은 이런 신고가에서는 어떻게 이런 명분이 명확한 건지, 뉴스도 어떤 형태인지 그런 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시장에서 패대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전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원전 관련돼서 당연히 상방으로 보고 있는 거는 맞지만, 이 종목이 어디까지 눌렸다가 어떻게 올리느냐, 여기서 박스권으로 올리느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보고 있으니까 매매 관점을 공유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어차피 종목이 갭이 뜬 다음에 만약에 27,800원을 돌파를 했다 그러면은 또 한번 분할 매도를 통해서 다음 눌림에 매수할 고민을 했겠지만 일단 이때 27,800원 2월 20일 날 잘 매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만큼 종합적으로 보고 있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가 훨씬 더 높은 건 당연한 거고,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일가 매매를 들어간 다음에 지금 다시 쏜 거기 때문에 추가 슈팅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예상 시나리오에 넣어둬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매를 할 거니까 그 매매 타점을 공유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제 매매 타점을 받으시는 게 낫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구독자가 되어 주신 다음에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매 타점 공유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채널을 키우고 싶거든요. 저는 12년 동안 했던 트레이딩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매매 타점 공유해 드리는 대신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쪼개서 영상 봐주시고 관심을 표현하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는 서로 기브앤테이크 해서 서로 윈윈 하자 이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한전산업 이거 위에서 언제 떨어지느냐, 왜 떨어지는지, 왜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 제 영상만 확인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는 문자만 확인하셔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고가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갑작스러운 악재를 동반한 혹은 지수가 하방으로 갔을 때 그런 거에 대한 공포 심리로 주가가 하방으로 갈 때 어디를 지지해야 되는 것이고 어디서 물을 타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참 그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고가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악재 있는 거 아닙니다. 지수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하방 구간에서 분명히 지지하는 라인이 일봉 20선 이동평균선도 올라오고 있고요. 이동평균선 10선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가 많이 실렸던 기준봉으로 볼 수 있는 캔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보면서 대응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전산업이 여기서 눌린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매일매일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잖아요. 한전산업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 한전산업을 매수하셨습니까? 아니면 돈 벌기 위해서 매수하셨습니까? 당연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타점을 여기 있는 종목들도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제 타점을 받으시는 대신에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타점으로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얼마나 많이 수익이 났는지 잠깐 몇 종목만 보여드릴 테니까 보고 오시면은 한전산업 수급 체크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를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천억 거래 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프리우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요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답하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프리우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디스시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한전산업의 종목별 투자자를 본다 그랬을 때요. 보시다시피 뭔가 개인들이 매수하고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그래도 빨간색이 꾸준하게 보이는 놈이 있어요. 어떤 기관 쪽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얘가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가 됐다가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부터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요것도 찐또배기 수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 특별법 관련돼 가지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국외적으로도 이제 에너지 전력을 민간 기업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 그 부분은 이제 원전 쪽이랑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어쨌든 국내적으로도 그렇게 됐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고리 2호도 승인을 냈었고, 원전에 대한 것도 일단 안 한다고 했던 정부가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실제로 어떻게 돼서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전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를 깔아준다 그러면 원전이 더 각광을 받겠죠. 어쨌거나 지금 추세를 살려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새로운 추세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또 수익을 추가적으로 낼 수 있는 거를 기대를 하는 거죠. 어쨌든 명분과 근거가 없는데 매수를 해서 끌고 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작전주도 그렇게 안 해요. 작전주들도 끌어올린 다음에요, 어떤 변명거리를 만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조회 공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은 상장 적격성 심사 상패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든지 뭐든지 갖다 붙여야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백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수급이라고 010-7666-8354. 얘는 지금 현재 상한가라는 기준봉을 만들어도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꼬리를 계속 달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도 꼬리를 안 달아줄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매도를 안 했을 때 돌아보면은 후회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계속 이 꼬리를 넘어서는 슈팅이 나왔으니까 괜찮겠지만, 이번에 2월 20날 매도를 못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아까웠고 여기서 눌린다 그러면 점점 다시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심기가 불편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타점 매도해야 될 땐 매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회의 갔다 오니까 갔다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자로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수급이라고 보내시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